여러분, 2026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산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행 계좌에 찍히지 않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죠. 작년에 400만 원이던 월급의 실질 가치는 지금 3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증발하는 겁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4.2배 폭등한 자산이 있습니다. 금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식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바로 은입니다. 2024년 1월 은값은 1온스당 2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2달러거든요. 318% 상승. 금은 같은 기간 2.3배 올랐고 엔비디아는 2.86배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배도 안 됐죠. 그런데 은은 4.2배나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장신구 만드는 거 아니야? 금보다 못한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은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런던 금시장 연합회 창고에 남은 산업용 은은 고작 2억 7천만 온스뿐입니다. 1년 사용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뉴욕 상품거래소 창고는 더 심각합니다. 5년 전 재고의 3분의 1도 남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not good. 좋지 않은 소식이다. 중국이 은 수출 제한을 발표했을 때 한 말입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머스크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고요. 그가 만드는 모든 첨단 제품에 은이 들어가거든요. 은 없이는 전기차도 못 만들고 로켓도 못 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못 돌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3가지입니다. 첫째, 가치 척도. 둘째, 거래 수단. 셋째, 가치 저장. 이 3가지가 다 되어야 화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 아파트는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게 첫 번째 기능이죠. 그리고 그걸로 거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일 90만 원, 모레 80만 원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다. 무슨 말일까요? 달러는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는 다릅니다. 법을 100번 바꿔도 에너지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 인류는 돈을 찍는 속도는 빠르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진짜 화폐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체를 화폐로 쓰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는 썩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운 물리 용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양이 줄어들거나 손상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서부에서 동구로 전력을 보낸다고 칩시다. 송전탑을 계속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100의 에너지를 보내면 90만 도착하는 거죠. 거래 수단으로 쓰려면 손실 없이 옮겨야 되는. 그게 안 됩니다. 또 하나, 배터리에 에너지를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 5년, 10년 지나면 배터리에 남는 게 없죠. 가치 저장도 안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 90만 원, 80만 원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에너지 화폐 시대 정말 올까요? 언젠가는 올 수도 있습니다. 전력 1kWh를 10센트 상당의 토큰으로 거래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 전력망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뒤로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낙후된 전력망으로는 에너지를 직접 거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력망 업그레이드 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이 에너지 화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머스크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값이 올라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거든요. 진정한 에너지 화폐라면 어때야 할까요? 옛날 근본이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돈을 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죠. 그래야 근본이제입니다. 에너지 본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폐나 토큰을 가져가면 에너지로 교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져간다고 해서 똑같은 양의 에너지로 바꿔줍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에너지 화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에너지 화폐가 될까요? 에너지를 담는 그릇, 배터리는 어떨까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리튬, 니켈, 이것들도 에너지 화폐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은 보관하기가 어렵거든요. 1억 원어치만 보관하려 해도 거대한 창고가 필요해요. 우리 인류는 굴이나 니켈을 오랫동안 값싼 돈으로 썼습니다. 악화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은 다릅니다. 은은 1억 원어치 정도는 개인 금고에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은은 항상 귀한 돈으로 쓰였습니다. 양화죠. 은행 창고에 저장하기도 좋고, 니켈이나 구리는 산업재로 쓰이면서 재고를 남기지 않습니다. Just in time, 시간에 맞춰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가치 저장 측면에서 은과 니켈, 구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은 에너지의 핵심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은 지구상 모든 금속 중에서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건 물리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오지, 육지 통신, 우주 개발, 데이터 센터, 첨단 무기, 에너지의 전부 다 은을 사용합니다. 에너지의 핵심 고속도로가 바로 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도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맞습니다. 구리도 전도율이 높죠. 그런데 은의 전도율을 100으로 놓으면 구리는 97밖에 안 됩니다. 겨우 3의 차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3의 차이 때문에 굳이 비싼 은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사용해도 후끈 달아오릅니다. 뜨거워지거든요. 열이 나면 고장 나죠. 그래서 열을 줄이려고 은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모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구리는 녹이 슬면 절연체가 됩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녹이 슬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라도 전기가 안 통하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우주로 로켓을 쏜다고 칩시다. 거기서 녹이 슬면 어떻게 고칩니까? 물론 우주에는 산소가 없죠. 하지만 지구에서 몇 달 동안 조립합니다. 발사하고요. 요즘엔 발사체를 다시 지구로 내려오게 하는데 구리를 썼다가 녹이 슬면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은은 녹이 슬어도 전도체입니다. 녹이 아무리 슬어도 전기가 통해요. 구리는 녹 슬면 전기가 안 통하는데 은은 녹 슬어도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고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은을 엄청나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첨단 모기도 그렇고요. 녹이 슬면 미국의 F-35 전투기가 뜨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품 연결할 때 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값이 폭등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에너지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진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언젠가 토큰이 에너지를 교환하는 기반이 되면 머스크 입장에서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세계를 돌리는 인프라는 은이라는 실물 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리 법칙이 그래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이 은 수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뒤질세라 11월에 은을 전략물자에 편입시켰죠. 그리고 은 수출 제한이 진짜 실행되는 건 2026년 1월부터입니다. 중국이 진짜로 제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은 수출 제한을 앞두고 뭐라고 했냐? This is not good. 좋지 않은 소식이다. 왜요?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습니다. 은은 산업 공정에서 꼭 필수적인 소재다. 은값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곤란해진다. 은값을 통제해야 된다. 머스크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에너지가 점점 중요해지면 결국 그 핵심에 은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서 GPU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GPU 성능이 좋아질수록 점점 뜨거워집니다. 저항 때문인데요. 그걸 막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첨단 장비에는 점점 더 많은 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과학자들이 놀고 있지 않았겠죠. 은을 대체하려고 구리, 알루미늄, 여러 가지 합금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합금을 만들었더니 전도율이 순수한 은보다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은나는 게 정말 놀라운 게 전자가 원자핵이랑 딱 알맞게 떨어져 있어서 이 묘한 균형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끝에 금속은 순수할수록 전도율이 높다는 사실만 알아냈고 아직까지 은을 대체할 물질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꿈은 뭡니까? 초전도체를 만드는 거죠. 은보다 훨씬 전도율이 높아서 저항이 제로인 금속을 찾아낸다면 인류 문명이 진짜 한 단계 도약할 겁니다. 이런 꿈 같은 얘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아바타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어떤 영화 감독보다도 물리학에 집착하는 감독이거든요. 아바타에서 인류가 외계 문명과 충돌하면서 전쟁까지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행성에 언압테늄이라는 상상의 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영화에 나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kg에 2천만 달러. 저항이 전혀 없는 초전도체의 가격을 290억 원이라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책정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저항 없는 초전도체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 은의 가격은 오늘 현재 1kg에 400만 원입니다. 언옵테늄의 상상 가격하고 비교하면 6,900배나 차이 나는 거죠. 언옵테늄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은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정말 대단하죠. 현실적인 대안으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을 대체할 물질을 만들어낼지도 모르죠. 탄소 나노튜브는 이론적으로 은보다 전기가 10배, 100배까지 더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탄소 나노튜브는 미세한 튜브 하나는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선 하나를 만들려면 나노튜브를 수천 개, 수만 개를 꼬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저항이 훨씬 커지면서 구리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한계입니다. 과학자들이 기껏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 탄소 나노튜브를 꼬을 때 은을 중간중간에 발라주면 된다. 이걸 대안이라고 내놨거든요. 그러면 탄소 나노튜브 만들 때도 결국 은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은에 대한 의존도에서 탈출하지 못한 겁니다. 은이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가 되니까 은의 산업재 수요가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은이 얼마나 사용됐냐? 5억 온스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사용량이 똑같이 5억 트로이온스로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은의 산업재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5억 6천만 온스 사용됐고요.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2025년에는 7억 1천만 온스가 사용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의 산업재 사용량이 단 5년 만에 무려 2억 온스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의 생산량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은광에서 은을 생산한 양보다 구리를 캐거나 다른 금속을 캘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20년만 해도 은을 소비하는 게 9억 3천만 온스였는데 은의 생산량은 9억 7천만 온스로 생산량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게 역전돼요. 2021년에는 은의 소비량이 11억 1천만 온스였고 생산량은 10억 2천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이 현상이 지금 현재 5년째 계속되면서 5년 연속 은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를 털어먹어야 되는 거죠. 은을 계속 사용하는데 은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 캐놨던 재고가 점점 줄어들겠죠. 무려 5년 동안 은이 부족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9억 온스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9억 온스면 거의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은의 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이 재고가 줄어들면서 지금 은의 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의 창고는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갖고 있습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갖고 있는 은은 8억 9천만 온스로 5년 전하고 유사합니다. 양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은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SLB 같은 은 ETF가 소유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갖고 있는 8억 9천만 온스 은 가운데 70%는 이미 투자용 ETF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산업재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갖고 있는 은의 재고량은 2억 7천만 온스만 앞으로 산업재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한 해 은의 사용량이 10억 온스가 넘는데 2억 7천만 온스다? 너무나도 적은 거죠. 그래서 은의 품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던 은 창고는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의 창고였는데 이제는 2등이 아닙니다. 왜? 은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참담하게 재고량이 줄었느냐? 사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은 가격을 조작해왔습니다. 조작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요? 하여튼 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물 매도, 즉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미국의 빅테크와 중국한테 물량을 털린 겁니다. 왜 그랬냐? 은의 선물 매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은을 특정 날짜에 진짜 실물을 넘기겠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실물을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은이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진짜 은의 재고가 줄어드니까 미국의 빅테크도 실물 은을 직접 가져가고 중국이 미국에서 은을 계속 빼갔으니까 결국 물량을 털리게 된 겁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있던 미국 은행들은 과거의 관행대로 지난 5년 동안 계속 은 가격을 찍어 누르려고 쇼를 쳤거든요. 그러다가 실물을 달라고 하니까 실물이 없어서 실물이 다 털리는 바람에 뉴욕 상품거래소의 은의 안이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던 겁니다. 앞으로 은 재고량이 바닥을 봤기 때문에 은값에 아주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현재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은 투자는 굉장히 무서운 투자입니다. 가격이 하루아침에 5%나 10%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10% 떨어지는 게 은시장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이게 투자해도 좋은 시장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은이 앞으로 에너지 화폐로서 새로운 진화를 해나갈 수 있다. 그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은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은은 지구상에서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물리법칙이에요. 둘째, 노깃으로도 전기가 통합니다. 우주개발, 첨단 무기, 데이터 센터, 전부 은이 필요해요. 셋째,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GPU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은이 필요하거든요. 넷째, 은의 생산량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산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요. 다섯째, 5년째 은이 부족합니다. 9억 온스의 재고가 털렸어요. 여섯째, 전 세계엔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런던도 뉴욕도 재고가 바닥났죠. 일곱째, 중국이 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덟째, 미국도 은을 전략물자로 편입시켰습니다. 아홉째, 일론 머스크조차 은값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2년 동안 은값은 4.2배 올랐습니다. 그 어떤 자산보다 높은 상승률이에요. 여러분, 2026년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 화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은이 있거든요. 디지털 세계를 돌리는 인프라는 결국 실물입니다. 은이라는 실물 없이는 인공지능도, 전기차도, 우주 개발도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은값이 오르는지, 왜 은이 중요한지. 그냥 금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금보다 은이 2배나 더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리 법칙은 바뀌지 않거든요. 은의 전도율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최고고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은의 수요는 폭발할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중국도 알고 있고요. 미국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로 편입시킨 거예요.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은이 왜 중요한지, 은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물론 은 투자는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게 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재고는 바닥났고. 여러분, 1997년 IMF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러를 모아놨던 사람, 금을 샀던 사람, 빚을 줄였던 사람. 그들은 살아남죠.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 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는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 수출 제한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은을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 투자는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왜 은값이 오르는지, 왜 은이 중요한지, 그리고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금만 보지 마십시오. 은도 보십시오. 주식만 보지 마십시오. 실물 자산도 보십시오. 에너지 화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은이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디지털 토큰이 에너지 화폐가 되길 바라지만 그 디지털 세계를 돌리는 건 결국 은이라는 실물입니다. 물리 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은의 전도율은 지구상 최고고 노깃으로도 전기가 통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소재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은에 대해 공부하고 은의 가치를 이해하고 당신만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